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의 인터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중견 전직 법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던 정진경 변호사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보는 우리법 판사들의 문제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여러 가지 탈선과 왜곡과 부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비판과 분석이 들어 있습니다. 정진경 전 판사는 매주 주말에 광화문에 설치된 국민의 소리라는 연단에 올라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사법부의 주축을 이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임명을 했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사법부의 아주 핵심 기둥들을 이루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일종의 내부 고발일까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 동생의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국민에게 설명이 안 된다. 그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상당히 신중하게 한다, 원래. 도주 우려나 또는 풀어줬을 때 위해를 가할 이 염려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장 발부한다. 때문에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존중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징벌, 이런 식의 형식으로 변형이 됐다. 그래서 사실 영장 실질 심사가 본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되어버렸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 현실을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가 이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내세워서 이런 현실을 바꿔서 영장을 기각하려면 그 사전에 국민들에게 설명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의 현실은 영장이 일종의 징벌로 활용이 됐지만 우리는 원래의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식의 회의를 열어서 일단 국민들에게 그런 방침을 설명한 이후에 조국 수사에 적용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무슨 납득을 하거나 뭔가 하여튼 절차가 있을 텐데, 불쑥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독단으로 조국 동생의 영장만 기각을 하니 과거에 박근혜 또는 양승태 이런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에는 영장을 남발을 해놓고 때문에 국민들이 설명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런 명백한 논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단과 독립은 다르다.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이 외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지 판사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독단과 독립은 다르다. 그리고 개인의 소신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지 개인의 소신으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일제 징용 판결에 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청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전혀 잘못이 없다.
사실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된 중요한 혐의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 행정처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윤병세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징용 배상 판결을 한일 간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서 늦추는 문제를 협의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일이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국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 정부가 법원에게 설명을 하는 제도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것이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외교 협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틀과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법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 자제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실제로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징용 판결을 잘못해 놓으니까 한일 간에 커다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정부가 이를 뒷수습하느라고 애를 먹지 않는가. 문재인이 3부의 독립을 얘기하면서 사법부 독립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사법부도 국가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결도 국익이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내에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의 명기한 그 징용 문제의 징용 판결을 내렸던 김능한 대법관, 그 사람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경 전 부장판사는 한마디로 그런 얘기가 얼마나 잘못된 소치인지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관은 건국하는 사람이 아니다.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지. 무슨 건국하는 심정 운운하면서 건국이 아니라 해국, 망국, 한일 간의 커다란 외교 문제를 초래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 이 해국 행위, 이런 건국 운운한 김능한 대법관을 한 칼에 비판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1994년에 우리법연구회가 창립됐는데 그 창립의 취지는 상당히 순수한 것이었다. 당시 이제 김영삼 정권이었죠. 공안이라든가 노동사건, 이런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식의 법관 사이에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으로 우리법연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판사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이 이런 창립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지요. 자, 여섯 번째, 김명수의 사법부가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정진경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이른바 무슨 사법농단 수사라고 해서 판사들과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판사가 100여 명이나 조사를 받고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김명수의 대법부, 사법부. 어떻습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법부의 이 원칙 또는 이런 법관의 양심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하면서 김명수 문재인 정권 들어서 김명수의 사법부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훼손하고 있는지 정진경 전 부장판사는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장 발부 여부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영장 실질 심사의 과정도 또는 이 법관에서 공판 중심주의, 법원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 중심주의, 이런 것들도 모두 법원 판결이 예측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깜깜이, 불투명, 판사가 기피되는 세상. 정진경의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